네, 안녕하세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을 유더베스트 그룹 리더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더베스트 그룹 목요 시스템 호스트를 맡은 골드 디렉터 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들어오시고 계신데요. 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줌 에티켓 영상을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할 말 있어요. 강의 중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해주시고요. 비디오는 켜주시고 자세는 정중앙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장은 단정히, 잠옷은 안 돼요. 음식과는 거리두기로 약속해요. Oh no! 핸드폰은 잠시 꺼두는 걸로. 호응은 최대한 뜨겁게. 와! 리더님들, 우리 줌 미팅 에티켓 지키기로 약속해요. 네, 리더님들 6가지 에티켓 지켜주실 거죠? 예, 오늘도 스페셜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의 시간 동안 에너지 넘치는 이 눈빛과 뜨거운 마음속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산화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효과적인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다고 해서 갑자기 순간 훅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예, 유산나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효과적인 접촉과 초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주실 골드 디렉터 김양 리더님 나와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접촉과 초대 노하우 특강을 맡은 골드 디렉터 김양입니다. 호스트님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초대되셨나요? 내가 어떻게 초대되었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되돌아보는 시간부터 이 강의의 출발이겠습니다. 많은 리더님들이 어떻게 초대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전직 간호사로서 10년 정도 경무에 시달리다가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로 완전히 푹 가정에 충실하기로 하면서 제 관심사는 가족의 건강과 생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하고 제가 네트워크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사를 접했고 A사에서 제가 갔는데 그때 저는 한참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잘 먹이려는 욕심.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요리 강의가 저의 핫버튼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초대가 되었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데 이 A사는 뭐가 문제 있고 뭐가 문제해서 내가 힘들구나 해서 접으려고 하던 찰나에 저희 스폰서님이 또 저의 핫버튼을 건드리셨어요. 아, 네트워크는 좋은데 이 A사에 이런 점이 힘들었어요? 네, 유산화는 심플하고 탁월한 제품력으로 전달이 있다는 수월해요. 그리고 매주 주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저의 핫버튼을 또 건드려서 처음 초대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가 한 번으로 끝나나요? 제가 이 자리에 골드로 승급하고 강의에 있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초대 속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비전은 복제와 축적이고 그 복제와 축적은 명단을 통해서 조직을 구축해야지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명단이 너무 중요하고 그 명단을 어떻게 접촉하고 이런 성공의 자리, 그 나만이 성공의 비전을 얘기하지 않는 이 집단에 와서 귀에 들리게 할까? 그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나와 함께 일할 파트너, 이 잠재 고객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형성되어야 요구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욕구 파악을 하고 나만의 대화와 나만의 비전으로 공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함께 성공자가 모여 있고 같은 소리를 내는 사업 설명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접촉과 초대 시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공 요인의 80%를 무려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오너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자세를 가지세요. 이분을 위해서 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 출발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은 내가 이분을 잘 후원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수익적으로도 자유를 얻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만드는 삶, 그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를 윈윈한다는 이 기본 바탕 안에 진실한 마음가짐과 함께 연결되면서 이번과 연결되는데요. 당당하셔도 됩니다. 저기 내가 할 얘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이분에게 굉장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이상으로요. 그래서 거절 시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확실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도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이분이 상대가 거절하는 거는 여러분을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 기회에 대해서 그 기회에 대한 거절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쉽게 거절당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거절당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안 하고 거절에 대한 공포심이 좀 많은 게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산화 사업을 할 때는요. 반드시 이 미팅, 스폰서, 그룹과 연결되는 시스템에 오셔야 돼요. 누구든 거절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을 하거든요. 그걸 경험했을 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정말 못난 행동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힐링을 받고 마인드셋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또다시 세련되게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접촉과 초대에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나에게 명단이 있잖아요. 그 명단을 쫙 정리해서 나보다 경험이 있은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접촉은 한 번에 초대하는 걸로 연결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파악하는 방법에 폰기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의 마이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린 나의 마이스토리는 저의 마이스토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관점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의 마이스토리를 풀 수 있죠. 이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이 귀에 들고 내 얘기가 호기심으로 와닿을지는 여러분의 노하우에 여러 반복에 의한 노하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스폰서와의 1대1 미팅이라든지 이런 사업 설명회에 초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접촉 방법에는 1대1 접촉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진실한 마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전하기에 1대1 미팅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1대1 미팅으로 어디까지 가야겠는지를 스폰서와 의논을 하고요. 그다음 초대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하고 밥 한번 먹자, 차 한번 마시자 이런데 스폰서와 같이 갔다 이러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에 있어서 잘해 주실 분이 있어서 너하고 소개시켜 주고 싶어.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갈까? 이런 예시로 정확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명단이 있고 그 명단에 기회가 많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접촉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드는 방법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 이건 돈 벌기 전에 나가 지치기가 쉽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미팅 방법을 우선으로 하시고요. 앞서 욕구를 파악 때 폰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폰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가족의 패밀리 그리고 occupation, recreation, 메시지나 머니의 첫 글자만 딴 것이에요. 어떻게 욕구 파악을 하냐면 처음에 패밀리, 가족이라는 소재는 친근하게 이 상대의 안부나 근황을 파악하기 좋은 소재이죠. 네, 친근하고 쉽게 파악하면서 니즈를 파악해 가시는 거예요. 다음 occupation이라서 내 본 상대나 나 그리고 상대의 각 배우자들의 직업의 근황을 물어보면서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대안을 찾는지 파악해 보는 겁니다. 레크레이션 취미 같은 거 이분이 여가나 취미 생활에 대한 대화로 진짜 인생에서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분의 성향까지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M은 메시지나 머니인데요.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나 원하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에 대한 누구든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어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니즈가 있으신지는 다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걸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 명단을 접촉해 가면서 욕구 파악이 잘 되면 이분의 호기심을 잘 건드려 줘야 돼요. 이 호기심을 건드리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마이스토리만한 게 없어요. 내 얘기로 상대의 공감을 얻고 마음을 여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마이스토리는 제품에서든지 건강에서든지 사업적인 면에서든지 네, 다양하게 나가 이거 유산화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변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잘 쓰셔서 평소에 연습을 하시고 그때그때 컨택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업 정보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단어를 이용하셔야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거 유산화를 만나서 너무 좋아졌다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시면 상대는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고 짧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좋으시고요. 사업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 그때 초대를 하세요. 그 초대할 유형에는 상대의 상황에 맞게 스폰서와의 2대1 미팅이나 아니면 홈미팅이나 이런 그룹 미팅에 초대를 하시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경우를 보이기가 있죠. 무관심하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무관심하다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굳이 그분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당장 그러시지 말고요. 그냥 질문을 하세요. 그분이 왜 그런 상태인지 질문을 하셔서 여러분은 그분의 상황을 파악해 보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걸 할 때 feel, felt, found 기법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누구든 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나에게 공감해 주면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어 네가 나는 그런 거 싫더라 이러면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싫었구나. 그럴 수 있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펠트 너도 그럴 수 있고 나도 충분히 그랬다. 그럼 너와 나가 비슷한 상황인데 나는 여기서 갔더니 이런 사실을 찾아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이 있었다고 파운드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기법으로 꼭 내가 이 토론에서 이기겠다는 대화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하실 때는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밥 한번 먹으러 와봐. 저기 내가 보는 데가 좋은 데가 있는데 한번 그냥 같이 가볼래? 이렇게 희미하고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 대신 이런 건 있어요. 결론은 내지 말고 반드시 너에게 좋을 거야. 이것도 좋지만 나는 좋았어. 너는 어떨지 모르겠어. 이렇게 열어두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초대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초대하셔야지 내가 먼저 이 미팅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른다거나 유선화에 확신이 없는 태도로 말씀하시면 초대 자체가 성공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임을 분명히 밝히세요. 이걸 밝히지 않아서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시작 출발부터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즈니스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이 미팅에 초대를 하시고요. 스폰서나 시스템에 대한 프로모션을 충분히 하셔야 진지하게 듣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설명회 갔을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내가 이 설명회에 가는데 그냥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봐. 그리고 내 아는 동생이 내 아는 언니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하면 마음 자체가 이미 좀 다운되어 있거든요. 기대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성공하신 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어떤 성과를 이루신 분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런 프로모션 내용들을 충분히 줘서 진지하게 그 미팅에서 들을 내용을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능하면 부부를 함께 초대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한꺼번에 전달해야 돼서 동시에 초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3-4명이 함께 초대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근데 조금이라도 이게 미심쩍지 않을까 하고 약간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완전 폭발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게 충실하신 게 오히려 초대에는 더 바른 방법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갈게 이러신 표현들 많죠. 그럼 진짜 시간이 있을 때 오겠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거절의 의미입니다. 아, 이 친구는 안 오겠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하세요. 우리가 D 단계의 명단을 C 단계로 옮기는 방법, C 단계 명단을 B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초대는 확실하게 하시고요. 언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를 너한테 들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어. 언제 몇 날 몇 시 하니까 너는 시간이 어떻게 돼? 그리고 초대를 할 때요. 이 유산화 사업 설명회든 스폰서와 미팅에 대한 초대를 짧게 하시고 쪽대가 이루어지면 그 대화는 마무리를 하시고 헤어지거나 아니면 대화 주제를 바꾸셔야 돼요. 이 초대와 유산화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초대되었던 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효과적으로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초대를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다양한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나 시간이 없어.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안 가졌는데 우리 엄마는 이런 거에다 누구는 망했다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나 뭐라고 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 펠트, 파운드의 방법으로 계속 말하는 습관을 해야 이건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연습으로 노하우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짧아도 좋아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나 여기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할 건데 너 시간이 얼마 돼? 그럼 그 시간을 확실히 나한테 주는 걸로 시간을 확보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짧고 굵직하게 호기심만 자극하셔야 되고요. 진정한 칭찬으로 상대의 마음을 더 열어주시는 게 좋고요.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상대의 반응에 좌우지우지 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상대에게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말을 충분히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든 애매한 태도를 보이든 거기에 이끌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내용만 짧게 적재적소에 하시면 되겠고요. 약속 시간을 정할 때는 저희의 미팅이나 스폰서와 약속이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늘 준비되어 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내가 그러면 월요일과 금요일이 되는데 너는 그중에 언제 돼? 이런 식으로 복수로 시간을 제시해서 약속을 잡도록 하고요. 약속이 정해지면 확실히 마무리를 하시고 약속 전에 언제 만나기로 한 거 알지 하고 확인 마무리도 한 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미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방법 중에 미팅을 성공적으로 이끈 최고의 전략으로 이루어진 방법, 널리 알려진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호일러의 법칙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드바이저, 브릿지, 클라이언트. 어드바이저는 스폰서의 역할이 되겠죠. 전문가로서 이 미팅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실 분이고요. 90%의 역할을 차지합니다. 브릿지는 초대자의 역할이고요. 이 미팅에서 10%의 역할을 차지하고 C는 말씀 그대로 잠재 고객에 해당되겠습니다. 90%의 역할을 차지하는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죠. 네, 어드바이저는 보통 우리가 객관적인 일이나 사업을 전달받을 때 친한 나의 지인보다는 제3의 인물, 그게 전문가적인 분위기를 느끼면 더 좋고요. 제3의 인물이 얘기할 때 귀에 더 잘 와닿는 면이 있어서 이 홀러의 법칙이 괜찮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홀러의 법칙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은 90%의 A 역할이 아니에요. 바로 10% B, 초대자의 역할입니다. 초대자가 마무리로 확신을 주는 이 한마디가 이 미팅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점이에요. 이 홀러의 법칙이 성공을 이끌려면 미팅 전에 초대자는 스폰서에게 이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셔야 하고요. 이 고객에게는 이 스폰서가 어떤 분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시간으로 약속을 잡았다는 것을 충분히 프로모션을 하셔야 됩니다.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이거 실수하시기가 쉬운데요. 스폰서의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옆에서 네 맞아요. 전 스폰서님. 네 그랬죠. 저도 그랬었어요. 하면서 추임새를 넣기 쉬운데요. 이것은 미팅에 집중을 떨어뜨리기 좋은 행동이에요. 오히려 아무 말씀 마시고 끼어들지 말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집중적인 태도로 스폰서에게 집중한 태도를 보이셔야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설명이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자가 이 고객에게, 잠재 고객에게 마무리 멘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무리 멘트는 "이 회사 너무 괜찮아. 이 회사 어때?" 회사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요. 나에 대한 확신과 나와 너와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 돼요. 나는 여기에 대한 성공할 확신이 있고 이 성공 나의 성공에서 네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 또한 너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확신을 주는 멘트가 오히려 이분의 마음을 확 열고 다음 초대에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접촉과 초대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투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얻어서 상대의 관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일지라도요.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바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잘 쓰지 않은 사람을 구두쇠라고 표현하죠. 근데 구두쇠라고 표현하면 짠돌이, 짠순이 같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절약가라고 표현해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이분은 좀 전략적으로 돈을 아끼고 하는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친분이 쌓이지 않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단어와 프레임으로 다가가는 것이 상대의 관점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넘버 효과인데요. 바로 숫자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숫자를 활용해 보세요. 말하는 나를 되게 지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나 수치를 넣어서 내용을 전달하면요.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숫자를 넣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공포심 활용인데요. 공포심 활용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협박일 것 같잖아요. "너 내가 초대했는데 오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없는 현실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유명한 오하우의 유명한 레이첼이라는 이 마케팅 관련 대학 교수님도 광고도 일반 광고보다는 공포심을 이용한 광고가 훨씬 더 전달력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포심에서는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너의 이 현실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약간의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압박을 할 수 있는 멘트를 하면 이분이 내 현실을 유지하고 싶거나 그 부정적인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거나 그래서 오히려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말의 진심을 담기인데요.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말을 전달할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은요. 억양이 부드럽다거나 어떤 미사어구를 넣어서 적절한 시기에 미사어구를 넣어서 뭐 대화 스킬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에게 내 마음과 이 내용이 전심으로 전달되도록 표현하는 외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마이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의사들이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졌을 때 환자가 이 의사에 대한 신뢰와 그 호감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눈을 바라보고 응시하면서 대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배꼽이 상대를 향하게 정면으로 앉고요. 세 번째는 상대에게 약간 기울이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환자들의 호감과 신뢰가 훨씬 높았다고 하고요. 이건 단순히 의사와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어 공식이 아니고 일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진실된 태도로 내가 얘기하는지가 오히려 내가 말하는 내용보다 더 크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상대의 관점을 움직일 수 있는 사소한 말투를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노하우이고 지금 당장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소입니다, 여러분. 미소는 내가 가진 최고의 명함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미팅에 가서든 그 미팅이 성공을 했든 거절을 받든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마무리는 항상 미소를 띠면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미팅을 성공하신 거예요. 이상으로 접촉과 노하우 강의를 마치면서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환한 미소로 100% 성공하는 미팅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마지막에 미소는 내가 가진 최고의 어, 명함이다는 말이 진짜 확 꽂혔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멋지게 강의해주신 김예한 강사님께 우리 다 같이 엄지 척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순서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차별화된 콜드 컨택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분이세요. 골드 디렉터 박강희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콜드 컨텐츠 노하우 강의를 맡은 골드 디렉터 박강입니다. 리더님들, 앞에서 김양 리더님의 초대 들으셨죠? 초대하시려면 어때요? 명단이 필요하시겠죠? 네. 그래서 리더님들 활동하시는 곳과 갈 곳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노하우를 풀려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팀은 주기적으로 콜드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지금, now, 콜드콜 필요해?입니다. 저만의 비법은 아니고요. 저도 여러 형제 리더님들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벤치마킹한 노하우입니다. 먼저 어디에서 누구랑 언제 어떻게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디라고 장소 구분은 없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사무실이고요. 콜드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어느 날은 집 앞 정문에서 할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유치원, 등하교 차량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할 때도 있었어요. 네. 어느 날은 멋진 카페에서 쇼핑몰 등 장소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제가 있는 곳이 저의 콜드콜 장소니까요. 누구랑도 필요 없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여럿이 함께 하면은 상승 효과가 있어 더욱 좋습니다. 부끄럼쟁이도요. 옆에서 활동하시는 리더님들 보시면은 복제되어서 자연스럽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신규 파트너님하고 콜드를 나가거든요. 그분이 엄청 우아하세요. 그래서 됐어요? 여기까지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 저와 함께 저희 팀이 콜드콜 나가시면서 조금씩 저희 유산화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시는 게 좋고요. 단 될 수 있으면 2대1 미팅을 해주세요. 활동을 해주세요. 혼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규님들은 기존 사업자 리더님들은 괜찮겠지만 신규님들은 2대1 활동을 하셔주는 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2대1 미팅은 스폰서님 아니면 파트너님들과 함께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효과가 더욱더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할까요? 네. 날짜나 시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시면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더라고요. 그러나 나의 루틴이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열정이 살아있어야 고객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니까요. 뭐지? 저렇게 열정적인 힘의 원천이 뭐지? 하면서 전단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 얼굴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루틴이 꼭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콜드콜 활동 나가시면 그런 분들이 웃어주시거나 다시 눈길을 주시거나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내 자신이 뭔지 모르게 뿜뿜대는 날. 옷차림이 멋진 명품이 아니라 내가 전문가처럼 보일 때, 네트워커처럼 보이는 날, 그런 날이 성과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날은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날이 아니더라도요. 콜드콜 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트너들 만들고 싶은 분 있으면 명함 들고 전달하는 거죠. 친절을 가장해서 인연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 스폰서님은요. 전철 안에서 너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어서 구두발로 밟았대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명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을 만드는 게 콜드콜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저의 예비 명단에 올리는 거죠. 유사나 사업자 명단 작성법 아시죠? 내가 얼굴을 몰라도 전화번호를 몰라도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예비 명단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둘씩 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선 명함 전단지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콜드콜의 총알이니까요. 아주 많이 준비하셔갖고요.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게 가방 안에, 핸드폰 안에, 차량, 운전수 옆에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들고 나가는 거죠. 어떤 날 이런 날 있잖아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카운터에 계신 분이 정말 긍정적이고 말씀도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느낌 좋은 분. 그런 분들 만나시면 바로 또 전단지나 명함을 꺼내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어떤 분이 고백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요. 사장님, 저는요, 유산화 활동하는데 사장님 마인드가 참 마음에 드네요. 우리 언제 사업 이야기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전화 주세요. 하면서 명함이나 전단지를 돌려도 콜드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해서 활동하셔도 참 좋습니다. 카톡은 카톡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은 조금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 그걸 지켜주시고요.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는 나의 개인 계정이니까 24시간 언제든지 광고판처럼 나를 꾸준히 알리시면서 보는 게 알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리시다가 보면은 어느 날 선물처럼 띠리링 하고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반드시 꼭 옵니다. 그다음에 맘카페도 꾸준히 활동하시면 효과가 있어요. 맘카페의 주의점은요. 카페지기가 네트워크를 단절시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럴 때는 댓글에다 바로 저희 유사나 제품을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럼 바로 퇴장당하십니다. 그분이 질문하신 분한테 채팅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정보를 보내드리고 거기에 제 전화번호를 드리면은 저 기분 나쁘지 않게 퇴장 당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고 내가 수고하신 만큼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또 맘카페입니다. 맘카페를 통해서 소비자만 찾는 건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로 소비자를 사업자로다가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를 통해서 만나신 분이 강릉에 있는 지인을 소개시켜줘서 사업자로 만든 예도 있고요. 타 지역으로 이사 가셨는데도 꾸준히 자동이체를 걸어서 제품 소취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과 꾸준한 인연은요, 관리예요, 관리. 안부톡 한 번씩 보내드리고요. 안녕하신지 전화통화 한번 하고요. 제가 그 지역에 가면은 저 이 지역에 왔어요. 생각나서 전화드려요. 하면서 저의 존재를 계속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제품 나오거나 저희 정보 있으면은 톡 보내드리고요. 하면은 맘카페에서 만난 한 번밖에 기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인연도 저의 콜드콜 명단이 되고 저의 사업자 명단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인스타, 블로그 방문해서 하트 눌러주기 정말 꾸준히 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의 명단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팀은 활동한 콜드콜 사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 팀은 쇼핑몰에서 그다음에 아파트 장터에서 카페 앞에서 마트 앞에서 허락하는 곳이면 정기적으로 주 1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 여기 쇼핑몰 활동을 하실 때는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활동하셔야지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모든 분들한테 저희를 알리려고 하시면요. 어려워요. 딱 보면 왕언니 같은 사람, 그다음에 리더 같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자를 만드는 거죠. 활동하시면서 쇼핑몰은 나의 콜드콜 무대가 될 수 있는 게 확신하고요. 그 협력자가 스피커가 돼서 내가 없을 때 대상자를 찾아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꼭 계셔갖고요. 다음 주에 한 주 빼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니들이 그래요.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하시는 분들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쇼핑몰 나가실 때는요, 매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요, 2시에서 4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때가 한가하고 딱 좋아요. 그리고 저희 팀은 쇼핑몰 콜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요. 네. 약간의 샘플을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희 제품으로 활동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이 확 깨는 사탕 아니면 껌 이런 거 갖고 나가셔서 언니, 사장님 피곤하시죠? 졸리시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건네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쇼핑몰이나 상점에 들어갈 때는요, 손님으로 오해가 없도록 안녕하세요, 유사나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손님으로 저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쇼핑몰 언니들이. 그러나 정기적으로 활동하시고 한가한 시간에 활동하시면 반드시 관심 주시고 눈길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한 분이 저희 제품을 섭취하기 시작하시면요, 옆 상가나 아니면 점원 언니들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이 저의 콜드콜 할 수 있는 활동 무대가 되고 콜드콜 하기에 딱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요 사진은요, 요 사진과 요 사진은 장터에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장터 활동은요, 오전, 오후 손님이 달라요, 보니까. 오전에 더울 때 피해서 아침에 일찍 와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후에 직장이 끝나고 오셔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장터를 활용하실 때는요. 오전 팀, 오후 팀으로 팀을 따로 구성하셔서 활동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놓치고 가는 부분 없이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앞도 좋고 카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트 앞이나 카페 앞에서 할 때는 상가 주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너무 크게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가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상가 손님이 오셔서 볼일을 다 보신 후에 돌아가시는 타임에 저희 정보를 전달해야지 점주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트워크는 사무실이 따로 필요 없는 거 리더님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있는 것이 사무실입니다. 콜드콜을 통해서 접촉된 고객님 또는 지인이 매장에서 제가 상가 사무실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는 이곳이 제 사무실이에요. 하고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 것이 제 사무실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너무 또 좋아요.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만나면 상가 점주님이 허락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적극 활용합니다. 이때도 주기적으로 방문과 매장 관리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매장 주인은 따로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섭취를 안 하시더라도 저의 협력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시할 때의 주의사항은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요. 매장에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고 깔끔하고 간단하게 전시하셔야지 매장 주인이 저희가 전시하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항상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고 간단하게 전시하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은 차량에다가 가방에다가 항상 전단지와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요. 수시로 활동해요.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 이건 횡단보도 앞에다 제가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에도 붙이지만 사람들이 잘 보는 빈 벤치 자리, 네, 이런 데다도 붙입니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촌스럽게 이게 녹색 테이프가 뭐냐, 투명 테이프로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눈에 잘 띄어요. 촌스러워서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눈에. 투명 테이프는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고, 그다음에 또 예쁘게 잘 안 띄고 아무렇게나 띄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의 노하우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어느 날은 빨래방에 우연히 전단지를 놓고 와요. 저는
그러면 거기 빨래방에서 빨래하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면서 제 전단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심하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제 전단지를 자주 넣으면 점주님이 전화 오잖아요. 그냥 우연히 갔던 것처럼 한 번씩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다음에 많이 손님들이 활용하시는 데다가 가서 그냥 하나 우연히 두고 옵니다. 저는 계획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카페에서도 일부러 전단지나 명함을 떨어뜨리고 와요. 옆에 분들이 영양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가끔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명함이나 전단지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죽겠죠.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할 때, 아, 네, 제 건데 감사합니다. 저 유산화 사업하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하고 놔두고 오는 거죠. 이러는 것처럼 일부러 전단지나 명함을 놓고 오거나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연락 오냐고요? 옵니다. 매번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은 꼭 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파트 우편함이고요. 요거는 원룸 우편함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리더님들. 아파트에다가 저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득달같이 전화 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광고비 내고 하시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는 거죠. 어머, 몰랐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하면서 양해를 구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경비 아저씨도 저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원룸은요. 원룸은 조금 편해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는 곳이 많아서요.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룸도 활용하시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콜드콜 활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전단지가 길가에 버려진 걸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SNS 활동인데요. SNS 활동은요, 24시간 활동할 수 있어서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같은 제품, 사업 정보를 전달하면 스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깔끔한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눈에 확 띄죠? 요 300만 원짜리, 예, 이게 확 띄는 거 아니면 유산화 사업이지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다. 네, 집콕하면서 주고받으세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공익 광고처럼 요즘 마스크 써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공익 광고처럼 하면서 제가 밑에다가 유산화 유더베스트 박강입니다 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은 공익 광고처럼 감사함을 전달하는 플라이어도 보내고 있고요. 요즘은 안중팀하고 여기 보시면은 플러킹 전단지 활동한 지역에서 플러킹을 진행하면서 저의 전단지 떨어진 거 줍는 운동도 하고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줍는 운동도 하고요. 저희 팀을 알리고 유산화도 또 알리고 플러킹으로 회원이 모집되면 그 모집 인원이 저희 자연스럽게 유산화하고 접촉하게 되면서 명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없는 성과는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콜드콜 명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저희는 연구하고 찾고 있거든요.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콜드콜 하면 특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기적이면서 꾸준한 활동이 정말입니다. 김병수 스폰서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확률이잖아요. 얼마나 활동했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니까 리더님들 많이 가시면 많은 명단을 찾을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성공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모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에서 입던 옷차림으로 활동 나가시면 안 되고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전하셔도 안 돼요.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하셔야 합니다. 유산화 자체 수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저의 수준을 장돌뱅이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모습을 갖추고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드는 콜드일 뿐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분에게 바로 사업 설명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드는 접촉이고 전화번호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음 네트워크 진행을 위해서 나를 알리고 대상자를 찾는 것에 만족해도 좋습니다. 바로 사업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콜드는 콜드일 뿐이다. 나를 알리고 명단을 찾고 전화번호를 받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고 멘트를 치는 거예요. 콜드에서 여러 부류의 고객님을 만나잖아요. 어르신을 만났는데 사업해요라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날씬한 분 만났는데 다이어트 합시다 멘트 아니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한마디를 전달했을 때 상대가 이해가 가고 본인한테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할 만한 머리가 번쩍하는 멘트를 준비하셔서 활동하시면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굿데이 이거를 하고 나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루틴이 바로 서야지 성공률이 높아지잖아요. 나의 성공 시스템을 작동한 후에 모든 아우라가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나와야지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콜드콜 별 반응 없을 수 있습니다, 리더님들. 아무리 목놓아 불러봐도 수많은 전단지를 뿌려보고 명함을 돌려봐도요. 아무 반응 없을 때 있어요. 근데 열심히 전화를 돌려보면은 차가운 반응일 수 있지만 그러나 꾸준한 콜드콜은요. 제가 보니까요.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콜드콜 장소인 것 같아요. 새로운 전화번호를 통해 미팅을 잡을 수 있고 조금 아까 김양 리더님이 말씀하신 초대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명단을 찾을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러면서 활동하고 활동해야 되는 게 콜드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활동하다 보면은 거부 반응을 많이 싫어요? 아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부 반응을 몇 번 받아보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근육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처음과는 다르게 어떤 반응이 와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요. 하지 않고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그 미팅에서 시스템이 없어도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저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못 가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만약에 몇 번 거부를 당하면서 내 마음의 근육이 생기면 시간이 조금 나잖아요. 그럼 혼자 콜드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파트너님들도 그러세요. 처음에는 못해요. 그분이 저 전단지 안 받았어요.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거부 반응을 몇 번 받고 나시면은 저 오늘 오다가 어디서 콜드했어요. 그때 전화번호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이 생기시면 시간 활용을 잘하는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콜드를 하면 내 자신이 기특하고요. 성과가 없어도요. 씨 뿌리기로 내 자신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날 와서 내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날이 있잖아요. 리더님들. 스폰서님들과 하루 일과를 정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뭐 명단을 찾지 못했어도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도 내가 활동한 시간이 꽉 차 있으면 스폰서님하고 통화하는 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유사나 콜드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콜드콜을 파트너하고 동행하면서요. 활동하시다 보면요.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같은 꿈을 찾는 동행자라서 팀워크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콜드콜을 하면서 주위에서 나를 알리고요. 유사나를 알리다 보면은 저희 파트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팀워크가 생기더라고요. 끈끈한. 우리 그런 여자들이나 이렇게 친해지려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하면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콜드콜 나가서 같이 거부 반응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도 해보시고 그러면은요. 파트너하고 더욱더 끈끈한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되고요. 그냥 형제 라인끼리도 그런 관계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콜드콜은 유산화를 알리기에도 좋은 기회지만 저와 팀워크를 만드는데도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서 리더님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요. 차갑지만 꾸준한 콜드콜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유산화를 시작할 때요. 스폰서님이 저한테 처음에 시키신 게 스폰서님은 카페에 계시고 저는 횡단보도에 있었어요. 전단지를 들고. 나 못하겠다고 서 있으면 스폰서님은 그러더라고요. 가봐.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단련시켜 주셨거든요. 예, 저도 똑같은 것을 복제해서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콜드 나가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하면서 파트너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콜드콜 장소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엄마선 파이 아시죠? 엄마선 파이 드셔보셨어요? 한 겹 한 겹 쌓여야지 아주 맛나고 바삭바삭한 과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기적인 콜드를 통해서 도전하셔야지 네트워크의 총알 명단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단 맨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리더님들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이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다 보면요. 명단 정말 바닥 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 갈 데 없어? 그럼 또 네트워크 안 하실 거예요? 유산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명단은 항상 새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 유산화에서는 새로운 프로모션이 생길 때마다 새 명단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선파이에 겹겹이 생기는 것처럼 리더님들의 정기적인 콜드,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 콜드 이런 게 확률도 봤을 때는요. 리더님들의 명단을 찾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데 부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강의가 저의 강의였습니다. 리더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리더님들의 총알이 꽉 차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스템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전단지를 갖고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마르지 않는 명단을 원하신다면 지금, now, 콜드콜, 예, 이렇게 꿀팁을 나눠주신 박강희 강사님께 우리 다 같이 엄지척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순서인데요. 진정한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공의 8단계 중에서 6번째 후속 조치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김태현 강사님 나와 주실 때 어떻게 해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후속 조치 노하우 강의를 맡은 루비 디렉터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후속 조치. 네, 바로 우리 사업이 성공으로 가는 길, 바로 사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리크루팅까지는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연결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바로 이 후속 조치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네, 그리고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후속 조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사업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노하우가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업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기초적인 개념과 진행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속 조치. 후속 조치란 뜻은 어떤 일이 있어서 뒤를 잇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후속 조치란 좀 제품이 전달되는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럼 먼저 후속 조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뜻과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후속 조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네, 사업자, 소비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후속 조치를 할 바로 나 자신의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후속 조치는 저는 한마디로 소통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정성 있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소통의 제일 가장 첫 단계가 뭘까요? 네, 바로 듣기예요, 듣기.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듣는 게 참 잘 안 듣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품이나 이렇게 그런 사인을 하면 제가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뭔가 많은 정보를 주고 싶고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고 싶고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분이 많은 도움과 또 빨리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 바빴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네, 소통 부족. 저의 열정과 노력은 정말 가상하고 좋았지만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리액션 없이 지식만 전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을 제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제가 다른 사람 탓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속상해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자, 그래서 제가 이 소통, 듣고 공감하고 인정해주는 이 소통에 대해서 느낀 후부터 후속 조치가 좀 힘들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후속 조치는 저는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말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인정받을 때 마음이 열리죠. 우리가 때로는 좀 인정하기 싫은 부분의 말을 하신다거나 또 공격적인 발언으로 되게 기분을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사실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상대방의 관심 표현, 저희 제품과 저희 사업의 그런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말 불끈불끈할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똑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내가 이 사람의 똑바른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막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네, 일단 수긍하고 겸손한 태도로 인정을 해주면 네,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나에게 더 좋은 기회로 다가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자료를 건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에게 적절한 자료를 전달해서 그 기억이 오래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그분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리플렛, 뭐 유소다, 유기다, 그리고 필독으로 좀 읽어야 돼. 네, 그리고 컨택책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줄 때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나의 의도, 포인트, 전달력이 강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희망과 나의 비전, 꿈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렇게 되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전달로 내가 저를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언제 후속 조치를 시작할까요? 네, 바로 제품 구매한 그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적어도 48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의 기억력이 이렇게 꾸준히 반복을 통해서만 향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열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리 기억력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단순 기억력은 20분이 지나면 50%만 남는데요. 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48시간이 지나면 30%밖에 안 남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틀 48시간 안에는 연락하고 소통을 반드시 해서 그분의 기억과 감동이 남아 있을 때 다시 한번 네, 그런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평상시에 정말 사고 싶은 거 예쁜 옷을 보고 당장 사고 싶고 간절하지만 정말 일단 멈추고 네, 잠시 생각해 본다고 집에 와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럼 어때요? 그 욕구가 점점 사라지죠. 옷장에 보니까 비슷한 옷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과 열정이 식지 않고 네, 살아 있을 때 꼭 후속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부 예뻐해 줄 거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사업했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물론 이런 마음 정말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이것 또한 나의 마음, 나의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나무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죠. 네, 왜?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땅 상태도 다르고요. 빛을 받는 양도 다르고 또 환경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것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성장이 안 되고 어떤 것은 정말 그냥 내버려둬도 쑥쑥 혼자서 정말 잘 자랍니다.
그리고 타고나기를 또 뭐 튼실한 것도 있고 약한 것의 차이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우리는 잘 자라는 나무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업으로 보면 시스템에 척척 잘 나오고 기본 자세도 잘 되어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부터 집중 관리를 해서 열매가 훨씬 더 잘 열릴 수 있도록 가지도 쭉쭉쭉 뻗어나갈 때, 네, 그 가지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하네. 아, 알았어, 잘하시겠지. 자, 이렇게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더 집중해 주시면 더 열매가 잘 열립니다. 네, 열매를 잘 맺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물을 아무리 잘 주고 잘 관리해도 싹이 안 나는 경우, 그럴 때 어떠죠? 미련을 못 버려요. 네, 즉 그래서 처음에 이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집착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다른 것도 모두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네, 분부터 후속 관리를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 잘할지 못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자라는 나무부터 관심 주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죠. 사업을 결정하신 분, 소비를 결정하신 분, 그리고 관심 없으신 분, 이런 분들 참 어려우신 분들이죠. 네. 이 사업자는 무엇보다 시스템으로 안내가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무엇보다 꾸준한 제품 사용과 그분을 통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아무 관심 없는 무관의식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제품 사용을 꾸준히 권하고 또 그분에게 소개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후속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네, 사업자 후속 조치는요. 바로 사업자 후속 조치라는 건 이렇게 리더로 키운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시스템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파트너를 시스템 속에 있게 하는 거죠. 뭔가 가르치려 하지 말고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네, 피드백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바로 황금알, 네, 핵심 리더를 찾아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리더님? 네, 셀프 리더가 될 때까지. 네, 그리고 요즘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부업자분들이 점점 많이 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 부업자분들에게 맞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야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업자 후속 조치에서 필요한 4가지,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될 첫 번째, 확신을 키워야 돼요. 네. 확신을 키우고 역량을 개발하고 그리고 정말 사업 성공에서 중요한 태도와 마인드를 갖추게 하는 일입니다. 네, 확신은 첫 번째로 제품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시스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으로 이렇게 믿음과 확신이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먼저 제품에 대한, 네, 확신이죠. 뭐니 해도 제품 애용이 첫 번째입니다. 제품을 충분히 애용해야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제품을 잘 애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회사에 대한 확신을 키우려면, 네, 네트워크 관련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전망 등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팀과 시스템에 대한 그런 확신을 뭐니 해도 직접 참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네, 바로 나만의 Y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리더에게 필요한 부분, 역량, 즉 능력이죠. 실력을 갖추고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역량적인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느냐? 바로 소비자 관리 능력,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 관리 능력을 키워야 돼요. 네, 소비자는 이렇게 적절한 피드백으로 매니아층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소개받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사업자는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컨택하는 능력,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사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후원하는 능력, 잘
즉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능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팀워크 사업이고 윈윈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도와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 배우려는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가 있는지 우리가 이 사업자 이분을 후속 관리 속에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사업 성공의 그런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습관 형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습관 형성의 핵심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네, 바로 탱코아입니다. 이 탱코아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는 네, 뭐니 해도 마인드죠. 내가 역경을 극복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그런 어떤 힘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바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결심하려는 마음, 결단하려는 마음, 이런 게 바탕이 돼야 되겠죠. 결단이 되어 있으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 조치, 저는 좀 어떻게 사업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이분이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첫 번째로 그냥 제품 외형을 위해서 리센을 권해드립니다. 네, 건강에 대한 니즈가 적더라도 네, 이게 소비자분 아시잖아요. 사업자라면 이것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리셋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좀 진정한 전달이 되고 내가 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진정한 제품 내용을 거쳐서 그런 비즈니스가 전개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사업자 마인드를 세우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제품 섭취를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중간중간에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이것은 빠르게 배워야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허브 유산화 깔고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네, 이거죠. 갈도, 가입, 주문, 서류 처리 이러한 행정 처리를 어떻게 혼자서도 네, 스스로 원활할 수 있도록 네, 그래야 사업 진행이 빠르겠죠. 그리고 회사 제품 보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 STP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사실 그냥 저 홈미팅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강의를 듣는 거는 기본이지만 초기에 사실 자기만의 그런 STP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 스피치로 우리 또 스크립트 잘 되어 있죠? 네, 그것을 충분히 완벽하게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이 연습이 끝나면 저는 판서에 이것을 완벽하게 외우면서 쓰면서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달력과 호소력이 강하게 어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미팅에 나가서 정말 딱 펼쳐놓고 전문가적으로 쓰면서 제대로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자료 활용, 뭐 유기다라든가 유소다라든가 네, 이런 거를 그냥 랜덤식으로 이렇게 어떤 페이지를 딱 펼치고 거기서 포인트 되게 내게 말을 하고 자기만의 와닿는 방식으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네, 그렇게 좀 툭툭 나올 수 있게 그런 자료 툴을 활용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네, 에브리데이를 함께 읽어요. 그냥 함께 읽고요. 그리고 그 에브리데이 그 제품마다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내가 멘트를 그분에게 좀 효과적인 멘트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멘트를 함께 정리하면서 네, 에브리데이를 같이 차분하게 한 두세 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본 저희 뭐 8가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그냥 명단 그리고 아니면 비슷한 가상의 그런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분의 니즈와 상황에 맞게 그렇게 보상을 풀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저희 이번에 뭐 이렇게 다이어트 챌린지도 있잖아요. 이런 프로모션을 활용한 그런 보상 연습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단한 사업 성장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은 필요하죠. 그래서 홈미팅 시간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 서적으로 좀 북워크샵을
진행을 하고요. 그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진행 상태, 그분이 고민하고 있는 점, 지금 현재 그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또 시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줌으로 이렇게 독서 미팅 시간에는 자기계발 도서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서로 생각과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에너지를 함께 전달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동영상은 저희가 함께 공유도 하고 코미디 시간을 시작할 때 같이 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시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참여를 결단하게 하고 프로모션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자, 시스템 안에서 소속감과 무엇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팀과 일하고 싶다, 이 그룹과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픽터 드래곤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네,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로 먹어치운다. 자, 일단 이런 문화가 정말 큰 힘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팀 문화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재미있고 좀 알찬, 그리고 좀 이벤트성 간혹 그런 팀 문화에 힘쓰고 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주의할 점은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타이밍도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적절한 타이밍과 속도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매뉴얼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신 분들은 또 저희가 이야기나 또 굳이 너무나 이런 완벽하게 이런 STP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기다려 드리고 그분에게 맞는 그런 방법으로 미션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Y를 찾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항상 방향성과 비전 제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 마지막 단계 중간중간 순간순간에는 꼭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항상 방향성과 비전 제시는 함께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자, 바로 사업자 후속 조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핵심 리더, 바로 키맨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맨 면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황금 계란 꼭 많이 찾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소비자 후속 조치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소비자 후속 조치 과정은 뭐니 해도 매니아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비 사업자 만들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소비자 후속 조치할까요? 네, 자동이체로 스스로 구매하고 주변 소개할 때까지, 그리고 캐시백으로 유도할 때까지 필요하겠죠. 네, 꾸준히 소비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인프라는 끝까지 지켜내기, 바로 지키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꾸준히 내가 제안했던 회사 제품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고요. 혹시 가입만 하고 자동 구매 안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에게 내가 꾸준히 제품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왜 매니아로 안 됐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소비자 후속 조치 관리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우선 그 제품 구매 내역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점검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실수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맞춤식으로 서치 방법을 안내한 후에 이렇게 체험 사례를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이야기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분이 주문한 제품, 결제한 제품에 대한 체험 사례를 해야 부담도 적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쓴 경험 사례, 또 주변 소비자 경험 사례 등을 통해서 이분이 좀 더 제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도록 심어줍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제품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미리 연락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드시고 나면 제가 이틀 뒤에 연락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요 됐어요, 뭐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제가 다른 고객 관리에 도움도 된다고 나를 도와주게끔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소통하시면 네, 보통 네, 전화 통화,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또 이어지게 될 수 있죠. 자, 올바른 서치 방법과 사용 방법인지 확인하고 진실한 느낌을 듣고 네, 관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을 하고요.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대답이 사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향에 맞게 또 나의 긍정적 멘트로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소비자 후속 관리는 뭐니 해도 습관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 3개월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장기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여러분 10번 이상 해야 이렇게 한 번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꾸준함이 무엇보다 꾸준함이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루 일지를 또 기록하면서 이렇게 놓치고 가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꼼꼼히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키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이 매니아층을 만들기 위한 좀 노력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꾸준히 먹어야 하는 이유를 네, 말씀드리고 또한 카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자주 소통하고 전화를 드리면 더욱더 좋고요. 네, 안부 인사, 뭐 좋은 말, 또 좋은 강의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정말 좋죠. 그리고 회사에 좀 따끈따끈한 소식,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격이 또 인상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분이 포인트는 이분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혜택, 네, 혜택에 대한 정보 이거를 꾸준히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좀 감동과 감사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매니아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념일을 조금 챙겨드리면 좋죠. 예를 들어서 생일날 뭐 기프토콘 같은 걸 발송하면 좀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 마시고, 네, 또 나의 매니아층 고객이자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 따뜻함을 전달하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조금 집중해야 될 추가 제품 구매 유도를 위해서는 이게 뭔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면 뭔가 패키지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 빠지면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 손해보는 듯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추가 구매를 많이 진행을 하시고 또 때때로 이렇게 다른 체험 사례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저의 어떤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이런 체험 사례가 있다고 막 그냥 씹으려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그분의 인프라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이분은 이미 매니아가 됐어. 그럼 어때요? 그런 거기에 맞는 주변 분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명단을 제가 또 소개를 받기 위해.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면 지인 소개도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뭐라고요? 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네,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는가. 네, 그리고 진정으로 나 자신과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점검하고 네, 피드백하는 과정 등에 바로 우리 사업의 성장도 있는 거죠. 자, 리더십의 가장 기초는 신뢰라고 합니다. 자, 신뢰를 이루는 3가지, 바로 성품, 역량,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지 나와 진정으로 소통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나를 위한 후속 조치 뭘까요? 네, 첫 번째 소비자가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내가 주 1회 사업 설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간단해요, 여러분. 장황하게 사업 설명이 아닙니다. 네, 그냥 브랜드 체인지로 체인지 하시면 추가 수입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 자체가 사업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왜? 나의 성장을 위한 노력은 네,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데프스 깊게 또 후원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 나를 믿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리셋을 정말 주기적으로 꾸준히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가족들의 제품 섭취 상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고객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체크해 보시고 우리 가족 나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챙기는 것부터 네, 후속 조치가 들어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속 조치는 사업 성장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올바르고 효과적인 후속 조치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에 큰 발전을 또 기원하고 멋지고 탄탄한 비즈니스 빌드업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성공은 긍정적인 사람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부정적인 사람과는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죠? 자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무한긍정 100%로 무장하고 이유나 핑계는 성공의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유산화 사업은 최고의 제품을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를 믿고, 내 팀을 믿고, 시스템을 믿고, 네,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무장할수록 우리의 빠른 성공은 보장되겠죠. 자, 효과적인 후속 조치로 여러분의 사업 성장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완전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멋진 꿀팁을 나눠주신 김태현 강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엄지 척 해드릴까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꿀팁 나눠주신 세 분 리더님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멋진 강의들로 인해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서 마칠 시간인데요. 다들 이렇게 끝나기 너무 아쉬우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공지사항이에요. 다들 잊으시면 안 되는 공지사항을 준비했는데요. 예. 유더베스트에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강사 김규석 원장님의 진행으로 7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석세스 코어인데요. 41기 안전하게 비대면 모집 중이니 많이 소개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자동이체면 이제 자동이체 마지막 주죠. 그래서 다음 주면 끝나는데요. 유산화 패밀리 인센티브 제주 3차가 진행 중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서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운 제주 여행 많은 분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가장 필요하죠.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인데요. 뜨거운 반응 속에 3기가 진행 중이고 건강과 성장의 기회이니만큼 9월까지 꾸준히 이어가셔서 다이어트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음 주 7월 1일입니다. 유더베스트 시스템 시간에는요.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 특강하고요. 또한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성과를 내신 분들이 계세요. 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다음 주에 안 들어오시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유지어트 분들의 다양한 노하우 방출이 있을 예정이니까 큰 기대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지사항은 마치겠고요. 고대현 스폰서님, 저희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유더베스트 엄지척 사진 두 컷 찍겠습니다. 엄지를 카메라에 크게 내밀어 주세요. 하나, 둘. 잠시만요. 한 장 더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유더베스트 그룹 시스템을 마치겠고요. 오늘도 굿데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굿데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동이에요. 강의 너무 좋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역시 안습.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박가인 스포너님. 네, 고맙습니다. 네, 좋았어요. 박강희 리더님, 김태현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현 리더님. 또 기대할게요. 김남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고. We want everyone to know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and love it.
조연선이다 이제 끊어주세요.